자, 합시다. 8시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마음이 살짝 급한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했던 사람한테는 조금 쉽거든. 혹시나 이해가 너무 잘 되면 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쌤이 좀 길게 하면 그 뒤에 있는 문제 미리 좀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건 안 되고. 참습니다. 온라인 시끄럽다. 자, 여튼 자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는 걸 할 거거든. 네. 수열이 뭘까? 수열이 뭘까? 그대로야. 이름 그대로. 수의 나열입니다. 괜찮니? 괜찮니?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뭔가를 뻥 띄워놨다 했지? 저기 이제 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버렸어? 뭐야? 규칙 있는. 규칙 있는 나예요. 자, 그럼 쌤이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볼게. 그러면 수열은 뭘까? 수의 규칙 있는 나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수열이 아니고 규칙이 있으면 수열일까? 아니면 규칙이 없어도 수열일까? 말을 이상하게 했지. 어쨌든 이해했으면 됐어. 민재의 생각은 어때? 뭐가 좀 규칙이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 다시 수열은 아니야.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 맞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규칙이 없으면 소율아 네. 1, 2, 3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 4. 쌤은 7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그렇지. 규칙이 없으면 문제를 내서 나는 이거 생각하고 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다. 맞지?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게 됐어.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규칙이 있는 게 중요할까 없는 게 중요할까? 당연히 없는 게 중요해. 자, 왜냐면 규칙이 없어야 예측이 안 되고 그래야 사실 해킹이 안 되거든. 수열이 사실 암호랑 관련돼 있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여튼 수의 우리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의 규칙 있는 나열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주로 우리가 수열을 다루는 이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쌤이 규칙이란 말을 매우 강조하게 될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수열의 정의는 사실은 교과서에는 수의 규칙 있는 나열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님 지도서에 보면 사실은 다른 정의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래.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열, 그러니까 수의 나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규칙 생각해볼까? 뭐 1, 제일은 아니고 간단한 규칙 하나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보고 이제 수열이라고 할 거거든. 규칙은 당연히 알겠지, 맞지?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얘를 둘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그럼 얘는 몇째 항이야? 셋째 항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에 이제 함수도 fx, gx, hx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 맞지? 수열은 똑같이 이름 붙일 거거든. 어떻게 이름 붙일 거냐면 이제 보통 an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an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수열이 이제 an이라는 수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수열이 두 개 나오면 뭐라고 붙이면 이름 붙이면 좋겠어? bn 이렇게 이름 붙이면 좋겠지. 우리 함수 붙일 때 어떻게 했어? fx 다음에 뭐 했어? gx 다음에 뭐 했어? hx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럼 수열도 an 다음에 뭐? bn 그다음 뭐? cn 이렇게 이름 붙이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뒤에 꼭 13이 나와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의 이 친구를 이제 보통 n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n번째 항. 그리고 그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지. 오케이? 사실
쌤이 지금 나열한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뭐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이야? 홀수로 이루어진 수열이잖아. 맞지? 우리 홀수 보통 어떻게 표현해? 문자로 표현할 때 2n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2n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게 되면 n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1. n에다 2 넣으면 3. n에다 4 넣으면 4 넣으면 7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요 친구의 항번호 우리가 아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지? 넷째 항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얘를 간단히 그냥 A4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7이 나오잖아. 맞지? 네 번째 항이 나온다고. 그때 요 친구를 가리켜서 이 n번째 항을 가리켜서 일반항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항 번호를 대입하면 수열의 항의 값이 나오는 그 식을 가리켜서 일반항 혹은 JN항 이렇게 불러. 괜찮지? 그리고 이걸 그냥 식으로 AN 이렇게 쓰기도 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7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A4는 7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수열을 정리하는 제일 깔끔한 방법이 뭔 것 같아? 바로 일반항이야. 그러면 쌤이 아까처럼 여기 몇 번째야? 여기 만약 원래 13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7번째 항이. 맞지? 쌤이 아까처럼 나는 저기 17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제는 없는 거야. 왜? 여기에 일반항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7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무조건 13 나오잖아. 맞지? 값이 정해져 버린다. 괜찮니? 그래서 사실은 나열하는 건 이제 아주 명확하진 않아. 근데 저렇게 뭐로 써버리면? 식으로 써버리면. 그리고 그 식의 이름이 뭐라고? 현황 이름이 뭐라고? 써놨어 여기. 일반항을 써놓으면 그 수열이 어떤 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버린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일반항을 추측해 보세요. 괜찮니? 자 그럼 봅시다. 자 강의 노트 첫 페이지 봅시다. 첫 페이지 81조. 일단 정의 수열이 뭐래? 규칙 있는 나열이야. 또 뭐래? 정의의 자연스러움. 요거는 쌤이 잠깐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쓰게 되면 AN은 2n-1이고 혹시 우리 수열에서 0번째 항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예, 정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번째 항 정해도 괜찮아. 알았지? 불가능하지 않는데 최소한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겠다. 이해했지? 그러면 저기 n에 대입되는 수분은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 1부터 시작할 거야. 괜찮지? 근데 n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자연수를 나타내는 기호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도 n이 뭐라고? 자연수라고 관례적으로 받아들여. 괜찮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저기 위에 있는 식과 정보가 같아 달라. 결국 똑같은 식이잖아. 맞지? 그럼 저렇게 쓰게 되면 저 친구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고? 함수로 볼 수 있다고. 뭐인?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함수로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 함수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지?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서 저거 그래프로 그려도 괜찮아. 근데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쫙 그려지나? 우리 함수사는 수업했는데 정역이 자연수로 바뀌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점만 찍어야 되지. 맞지? 괜찮니? 몇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겁니다. 알았지? 물론 실제로 선을 그리긴 하는데 그건 보조선이야. 보조선.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괜찮지? 어쨌든 이 함수로 이해하는 거는 그래프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연결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개념을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한번.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 A1, A2, A3 이렇게 나타내고 제 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또 수열을 일반항 AN을 이용해서 제 괄호 AN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내기도 하냐면 이 수열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도 해. 처음 AN이라는 기호를 굳이 도입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저게 일반항이 2n-1이라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괜찮지? 우리 지금 그냥 용어 세팅하는 거야. 그래야 뭐가 잘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렇지? 쌤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그런 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합시다. 참고. 동그라미 이런 거 뭐야?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뭐지만 수열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만 다루겠대? 규칙성 있는 것만 다루겠대. 이건 교사형 지도서의 문장을 옮긴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의 값은 뭘로 제한하겠대?
실수로 제한하겠대. 그러니까 허수인 거는 혹시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 쓰시면 괜찮아. 안 된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안 세 번은 뭐래? 세 번째는 AM, BN, CN 이렇게 하겠대. 괜찮지? 다음 편 넘어갑시다. 자, 82쪽 첫 번째 참고는 이미 했던 가벼운 얘기입니다. 정역이 자연스러운 함수들이란 말의 의미는 일반항이 함수의 관계식과 같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열은 뭘 다룬대? 규칙을 갖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분을 가지냐면 보통 나열하고요. 나열이 되어 있을 때는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규칙 발견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관찰 단계에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걸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비교입니다. 잘 해봅시다. 자, 일단 볼게. 거기 이제 얘가 쌤이 4개 주어져 있거든. 그 4개의 일반항 또는 규칙을 추측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혹시 1번을 누가 해볼까? 1번 아니 누가 한 명 해봐. 아무나. 1번이 제일 쉬워서 사실 1번 하고 다음번에 혹시 자기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좋겠지. 1번은 지우라. 1번 규칙이 뭘까? 어때? 응? 잘 모르겠어? 아니 봐봐. 지금 얘를 내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얘는 이렇게 써도 처음 수식과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럼 분자는 전부 다 얼마야? 전부 다 1이잖아, 맞지? 오케이? 쌤이 심리적 어택을 해버렸다. 자,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1, 2, 3, 4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뭐라고 쓴다고 했었지, 여기서? 지우를 읽어줘. n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n이 항 번호가 되었을 때 그 식을 나타내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는 일반항을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9, 99, 999, 그 다음에 9999. 얘는 n번째 항이 어떻게 될까? n번째 항이 10에 n제곱 마이너스 1. 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잘했어. n이 1 넣으면 얼마 나와? 9 나오고 n이 2 넣으면 99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괜찮아?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 이 빈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1, 901, 그 다음에 9001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일반항 응?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쓰고 싶지. 얘를 90 더하기 1 맞지? 얘는 90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9000 더하기 1이 되지. 그러면 뒤에 항상 뭐가 생겨? 더하기 1이 생기잖아. 지금 앞에 것만 표현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n이 2일 때 90이야, n이 3일 때 900이야, n이 4일 때 9000이야. 뭐 어떻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항은 10이고 세 번째 항은 100이고 네 번째 항은 100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10의 n-1제곱이지. 얘가 만약 A4고 얘가 A3이고 얘가 A2라고 해봐. 원래 10의 제곱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맞지? 그럼 10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1 빼기 1 하라는 얘기야, 지수에. 괜찮지? 거기다 뭐 곱하라고? 9 곱하라고. 그럼 90, 900, 9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10의 n-1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근데 쌤이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뭐야? 규칙을 한번 훅 보고 찾았어? 아니면 쪼개서 따로따로 찾았어? 쪼개서 따로따로 찾는 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작은 문제로 바꿔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누구든 한 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생겨. 어느 수준 이상 어려워지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쪼개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n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여기가 1이 돼버리잖아. 9 더하기 1은 얼마? 10.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 현이 잘 이해하고 있니? 우리 지금 첫 단추 끼우고 있는 거야. 근데 첫 단추가 오호 하면 곤란하지 않지? 첫 단추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일반항이 뭐라고? JN항. 일반항이 뭐라고? n을 넣었을 때 그 항의 값이 나오는 걸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수열의 관계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이거는 그냥 이제 넣어본 거야.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 현이가 약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쌤의 걱정이 맞니? 아니요. 걱정이 맞니? 걱정이 맞니? 아니라니까요. 오 무슨 그랬어? 자, 어쨌든 봅시다. 뭔가 같아 규칙이? 앞에 거랑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1로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어요.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어요.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어요. 이런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우리가 이거 배울 겁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을 좀 고생시킬 겁니다. 오케이? 좀 고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런 수열을 가리켜서 혹시 들어왔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왔어? 그 암모나이트 이건 아니고 토끼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 마지막 참고는 뭘 써놓은 것 같아? 마지막 참고는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데 걔는 뭐야? 뭐 써놓은 것 같아? 선생님 숫자를 소수 써놓은 것 같지? 참고로 이야기하면 소수 규칙 발견하잖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필드 메달 확정입니다. 필드 메달이 뭐야? 수학 상 중에 제일 최고의 상이야. 그 2년 전에 허준이라는 그 교수가 받은 상이 필드 메달이야. 내가 허준이라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허준이야. 이 자식아. 몰라, 내가 그 사람 반말한 거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이 자식이.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 보시죠. 책 잠깐 보게 되면 쌤이 지금 그 220페이지에 수열의 뜻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제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몇 쪽이야? 222쪽에 511번이랑 512번을 풀어봅시다. 511번이랑 512번을 풀어봅시다. 다시 풀어. 지우고 풀어. 그냥 거기다 한 번 더 써. 귀찮아하지 말고. 말로 할게. 말로 안 할게. 네, 저도 찌를 거예요. 이형부서 학년장 나와요. 안 될 것 같지 않아? 아, 네. 아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영수야, 너 길어요. 간단한 거 주고. 민지야 나가라고 꼬시고 이렇게 밀어줄게 해놓고
때려놓고 그다음에 배신 때려버리겠지.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게 현실 정치의 축소판 뭐 이런 느낌이지. 완전 괜찮겠지. 네. 이제 원래 봐. 원래 사람은 이제 벼랑 끝에 데려가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짱이잖아. 그런 거 앞에서 그렇죠. 이제 다른 얘기하자. 낯선 계속 뭐 커뮤니티에다가 김쌤 학원 오기를 1위를 공유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누구도 나와 같은 상황에 자기는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 인류애가 너무 없어서. 그냥 간만 써도 괜찮아. 굳이 그렇게 대입 안 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1이야. 그럼 1 이렇게 쓰면 90을 아, 소설인데. 아니지. 1영으로 시작하자. 1영 마이 0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1이야 1. 아, 0. 오 0이네 0이네. 내가 틀렸네. 아니, 0. 0 마일 0 1이야. 이거 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코사인 180. 야 180 파이. 쌤이 그리고 있잖아 지금. 아, 그러네. 그때부터 강형이 이렇게 이제 여기 얼마? 이게 x 축이야. 얘가 얼마? 이거 0. 얘가 얼마? 파이가 마이너스 1. 코사인 지금 y는 코사인을 그리는 거잖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y 잡혀. 일단 외우고 알았지? 기본 그래프 외워야지. 괜찮아? 자, 혹시 512번에 2번도 잘 풀었어? 512번 2번 잘 풀었어? 그 안녕. 질문 있어? 512번 1번은 쌤이 한 거랑 똑같다 맞지? 2번이 조금 곤란하네. 안녕. 지금 잘하고 있니? 자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뭘 하는 거라고? 관찰하는 거라고. 근데 아까 쌤이 이거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한 번에 구했어? 쪼개서 각각 구했어? 쪼개서 각각 구했다 맞지? 여기도 이 앞에 숫자들만 보는 거야. 앞에 숫자들만. 앞에 숫자들 규칙이 뭐야? 홀수잖아. 홀수 맞지? 앞에 숫자들의 규칙은 2n-1이야. 괜찮아? 뒤에 숫자들의 규칙은 얼마지? 3, 5, 7, 9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럼 저건 뭐라고 쓰면 될까?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곱한 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지. 괜찮니?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건 해. 그러니까 아니야는 아니지. 한 번에 보이면 하면 되지 맞지?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쪼개서 각각 구해서 하나의 일반항을 완성하라고. 잘 들었니? 네. 이해 잘했니? 각각 줄여서 하나 일반이 하나. 근데 등호는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등호 꼭 써야 돼? 마음에 불편해? 안 돼요? 아, 쓰면 틀린 거야. 그래요? 근데 쌤이 등호를 써? 아니요. 안 쓰잖아 맞지? 이거 둘은 진짜 같아서 등호를 쓴 거야. 등호는 같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 너가 앞에 쓴 거랑 뒤에 쓴 거랑 같음이 보장되면 써도 되는데 같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게 잘한 거겠지 맞지? 네. 다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맛배기고 이제 등차 수열은 이름 있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등차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제 일반항 구할 때 어디 썼나? 아 여기 이런 거 썼었잖아, 맞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n번째 항을 아까 an이라고 썼잖아, 맞지? 그러면 이 다음 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n번째의 그 다음 숫자는 얼마지? 2 다음의 숫자는 얼마야? 3. 3 다음의 숫자는? 우리 항 번호는 무조건 뭐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3 다음의 숫자는 4라는 거 너무 분명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n 다음의 숫자는 뭐야? n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n번째고 그럼 그 다음 항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an 더하기 1 이렇게 대답하면 돼. 괜찮지? 그러면 an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에다 뭘 하라고? 일정한 수를 더하래.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정한 수를 보통 d라고 쓸 거야. 그럼 d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 다음 항이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뭘? d라는 일정한 상수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고. 괜찮니? 그리고 이 d가 이제 쌤이 방금 뭐라고 불렀었지? 안 불렀나? 안 불렀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따서? 이니셜을 따서 d라고 이름 붙인 거 알았지? 그리고 얘가 공차 라고 불러. 그 공차 아니야, 알았지? 그 공차 아니야? 이렇게. 어쨌든 공차라고 불러. 괜찮니? 이렇게 d가 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공차라고. 공차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공차라고. 괜찮지? 아 그러니까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공차라고 부르고 보통 기호로 뭐라고 쓰겠다고? d라고 쓰겠다고.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등차술에 대해서 이제 첫째 항을 a라고 할게. 첫째 항을 a라고 할게. 그다음 공차를 d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볼 거야. 수열 an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나열을 해볼게. 해봅시다. 이제야 첫째 항이 뭐라고? A. 첫째 항을 a라고. 등차 수열은 어떻게 얻는 수열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냐? 일정 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우리 뭐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이 다음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다가 d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a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괜찮아?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3d.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뭐라고 했지? 수의 나열은 a라고 했죠. 왜냐면 1, 2, 3 다음에 뭐야? 괜찮아. 쌤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일반항이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이제? 뭘 구하고 싶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일반항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n번째 항, jn항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jn항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식을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알았지? 자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쌤이 뭐 했지? 나열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야. 한 번 더. 가장 기본이야. 제일 중요해. 알았지? 오케이? 관찰할 때 뭐 하라고? 비교하는 거. 꼭 비교하세요. 알았지? 일반항을 뭐라고? jn항이라고.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썼으니까 얘가 사실은 뭐냐면 A1이야. 꼭 비교해. 얘는 A2야. 얘는 A3야. 얘는 A4야.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뭘 쓰고 싶다고? JN항. AN을 쓰고 싶다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 몰라. 어쨌든 뭐 쓰고 싶어? 어떻게 쓰면 될까? A 더하기 다시 일단 MD는 꿀밤 세대 정리. n-1 d. 왜? 왜 n-1d야? 봐봐. 첫 번째 항일 때는 d를 몇 번 더 했어? 안 더 했잖아, 맞지? 두 번째일 때는 한 번 더 했어. 세 번째일 때는 두 번 더 했어.
네 번째일 때는 세 번 더 있어. 그럼 n 번째일 때는 n 3번. 근데 그냥 만천이 아니고. 근데 저게 진짜 찐 기술이야. 너희가 나중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저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기본을 정확하게 익혀야 가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a 더하기 n-1b.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 이 친구를 가리켜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은 뭐라고? an은 a 더하기 n-1d야.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뭐라고? A라고, 공차는 D라고.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수의 규칙 있는 나열이야. 근데 또 다른 정의가 뭐였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야?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변수야. 여기서 썼잖아.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괜찮니?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1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fx가 2x-3 이렇게 쓰는 건 우리 일반적인 표현이죠. 만약 누가 -3 더하기 2x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어때? 아무렇지 않구나. 이게 그 나중에 너희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 가겠지? 이제 1차 함수 이렇게 쓰는 나라가 있어. 아니 지역이 있어. 미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써? 항상 ax 더하기 b라고 쓰지 않았지. 걔네들은 상수항을 먼저 쓰는 나라가 있더라고. 나라가 아니고 지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매우 불편했어.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ax 더하기 b 세상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a 더하기 bx니까 매우 불편해. 어디 지역인데? 몰라. 그건 몰라. 하여튼 미국의 어떤 지역이래.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하고 넘어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로 볼 수 있다고? 1차식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dn 더하기 a 빼기 d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항 개수는 얼마니? d지. 1차항 개수가 d야. 그럼 d는 뭐야? d의 의미는 뭐였어? 공차였어. 오! 멋쟁이. 기울기도 맞아. 이렇게 얘는 뭐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자, 1차 함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로 봐도 좋아.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은. 오케이. 어쨌든 1차항 개수가 공차야. 괜찮지?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넘어가고.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자,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대. 이 친구 일반항을 구하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쓴다고? 공식 일단 이거 외우긴 외워야 돼. 맞지? 3 더하기 n-1d 그러면 A 더하기 n-1d니까 3 더하기 n-1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지? 그냥 4n-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근데 방금 이게 뭐라고? 1차항 개수가 뭐라고? 공차라고. 일반항을 전개하게 되면 내림차순 전개하게 되면 무조건 1차항 개수가 공차야. 그럼 공차가 얼마라고? 그럼 무조건 4n으로 시작하는 거야. 괜찮니? 첫째 4n-4 더하기 3이니까 그치. 어쨌든 다시. 자, 공차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럼 1차항 개수 무조건 얼마라고? 4라고. 근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3이라고. 여기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그래야 3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괜찮니? 규화 해보자. 자, 다시. 이번엔 A3이 뭐야? 그 다음에 D가 6이야.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6 그치.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 에이 잠깐만. 아니다. 맞지 않아? 6, 3은 18에서 맞네. 오, 엄청 빨리 계산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우리 등차수 일반항 찾기 가장 기본이거든. 가장 기본인데 뭐가 공차가 뭐라고? 1차항의 개수라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쌤이 약간 멈칫했던 얘기가 있거든. 약간 멈칫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 등차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정보에 몇 가지가 있지 지금 보니까 첫째 항과 공차라는 두 개의 미정계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정보 두 개가 주어지면 항상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왜? 미정계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빠뜨린 얘기가 뭐냐면 얘를 몇 차식이라고 했지? 1차식이라고 했지. 근데 사실 공차가 0이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오케이? 0이 아니란 말이 교과서에 안 나와. 근데 수능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어. 그 말은 공차가 0이 되어도 괜찮은데 이 문제에서 0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차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럼 이게 D가 0이 되어버리면 얘는 몇 차식이 되어버려? 0차식. 맞지? 상수가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상수 수열도 그냥 상수만 나열되는 수열도 뭐로 생각하겠다고? 특수한 등차 수열로 생각하겠다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공차가 0이 아닌 경우를 주로 생각하겠다고. 괜찮니? 너무 어려워 지금? 아, 우리 영수 너무 어렵다고? 잠깐만 좀 때려줄게. 자, 이게 쌤이 지금 차근차근 쌓아가고 싶거든. 조금만 버텨줘. 특히 예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많이 쉬울 건데 또 힘내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3이 7이고요. A6이 3이라고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 등차수 일반항 구하는 게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왜? 소율아 아까 뭐라고 했지? 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미정계수가 몇 개라서? 두 개라서 등식이 항상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예를 들 때 지금 정보를 몇 개 주고 있어? 여기 봐. 첫째 항과 공차라는 정보 두 개 줬지. 네. 셋째 항과 공차라는 정보 두 개 줬지. 여기는 항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걸 만족하는 수열 An이 결정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원래 이제 모분풀이는 일반항을 구하실 때 나와. An은 A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A 더하기 2D가 7이고요. 6을 대입하면 A 더하기 5D가 13이 되어서 밑에서 위로 빼게 되면 3D가 얼마가 돼? 6이 되나? 그래서 D가 2가 될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뒤에 2를 넣으면 A가 얼마 나와? 3이 나오겠지. 그래서 AN은 3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게 모범풀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모르겠다. 어쨌든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쌤이 바라는 건 이거지.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몇 칸 간 거지? 3칸 간 거야, 맞지? 공차를 몇 번 더 했다고? 3번 더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3D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얼마 커졌어? 얼마 커졌어? 플러스 6이 되었잖아. 그럼 D가 얼마야? D가 2야.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AN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지? 2N 이렇게 쓰는 거죠, 맞지? 괜찮아? 3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3 넣었을 때 7 나오게 하고 싶어? 예.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괜찮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참고 동그라미 1번 잠깐 봅시다. 참고 동그라미 1번. 아니 거기 일반항부터 다시 봅시다. 일반항. 이미 나열해서 첫째 항의 공차 D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 일반항 찾는 거야. 맞지?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나열 왜 한다고? 시간에 한번 돌아서? 아니잖아. 맞지? 뭐 하자고? 관찰을 통해서 뭘 발견하자고? 수칙을 발견하자고. 이걸 잊지 말았지? 우리 수열 이 등차 수열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더 복잡한 수열들 할 겁니다. 그때는 관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일반항 적어놨지 않지? 일반항 정계한 식도 적어놨어. 그때 어떤 특징을 가진대? n에 대한 1차 이하식 맞지? 괜찮지? 네. 그리고 공차는 뭐래? 1차는 개수래. 그리고 아까 예지가 대답한 것처럼 뭐 둬야 된다고? 우리가 1차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기울기로 볼 수도 있다고. 괜찮지? 그 다음에 참고 첫 번째 거 봅시다. 뭐래? D가 0인 경우도 등차 수열이다. 이 수열은 모든 항이 같으므로 이제 상수열을 가고. 괜찮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고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당장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 자, 그 등차 중앙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착각했어. 차라리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쉬는 게 낫겠습니다. 자, 봅시다. 거기 1번 문제 잠깐 볼게. 1번 문제. 자, 첫째 항이 뭐래? 그 다음에 넷째 항이 얼마래? 자, 그러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지? 3번 더한 거잖아, 맞지? 그랬더니 얼마 커졌어? 플러스? 왜? 맞지? 얼마 커졌어? 9가 되었지, 맞지? 그럼 D가 얼마야? 3이지.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자고? 3n 이렇게 쓰고 그 다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4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요렇게 하는 거야. 괜찮지? 또 해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2번에는 A31이 85고 A45가 127이래. 이번에는 몇 D가 커진 거지? 14D를 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값은 얼마 커졌어? 숫자 크다, 맞지? 42? 42. 그럼 42는 14 곱하기 얼마야? 3이네, 3. D가 3. 문제 잘 따라오고 있니? 그럼 A는 뭐야? 3N 31 넣었을 때 85 나오면 안 되고 싶어. 그럼 31 넣으면 얘가 93이 되거든? 맞지? 거기서 얼마를 빼야 85가 돼? 빼기 8을 하면 85가 되지, 맞지? 그래서 빼기 8이 있으면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여기서 100한 구하는 것은 100대 3은 끝나겠지, 맞지?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문제는 A5가 4A3이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가 6이래. 이렇게. 자, 그때 A7의 값을 구하셔야 나왔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미정계수가 몇 개라고? 2개라고. 맞지? 그러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해서 여기도 공식을 몇 개 줬어? 2개 준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A5라는 친구는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지? 4개 더한 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A 더하기 4D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A3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지? A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겠네, 맞지? 거기의 몇 배 한 거랑 4배 한 거랑 둘이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A2는 뭐라고 쓸 수 있지? A2는?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A4는 A 더하기 3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얼마라고 지금? 그래서 정보가 2개 있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쌤이 아까 설명하려고 했다 멈춘 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거거든. 그걸 알면 이 친구를 뭐로 고쳐 쓸 수 있냐면 얘를 2배의 A3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 그럼 A3이 얼마가 되지?
3이 되지. 그럼 A5가 얼마가 되지? 12가 되지.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구해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수열은 짜잘하게 많이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그게 많이 쌓이면 진짜 빨리 풀어.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 알았지? 오케이. 지금은 일단 이렇게 푸는 게 모범 풀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풀겠습니다. 진짜 괜찮아. 4번 볼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197 이렇게 안 돼. 197, 94 이렇게 안 돼.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물었대. 해봅시다. A는 공차가 얼마에 지금 보니까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 30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면 쓰고 1 넣었을 때 100 나오려면 1 넣었을 때 100 나오려면 103이 되죠. 맞지? 맞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길 바래 지금? 음수가 되길 바래. 맞지? 그러면 103보다 3n이 어떻다고? 크게 되는 최초의 자연수 n을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양을 3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03은 대충 얼마쯤 돼? 3은 3은 9, 3, 4, 12, 땡땡땡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최소의 자연수 n은 얼마야? 35가 되겠다. 맞지? n은 자연수니까 최초의 자연수 n은 3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2번 봅시다. 2번 보게 되면 이번엔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이렇게 만돼. 어차피 등차라고 주어지면 이 정보 두 개만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얼마 커졌어? 얼마 커졌지? 6 커졌지. 맞지? 6n 쓰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가 나오고 싶어. 뭐가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58이 있으면 되겠다. 맞지? 그때 얘가 양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6n이 58보다 크다고 약분하는 게 좋겠지. 이거는 3, 29 이렇게. 그럼 n은 3분의 29보다 크다니까 얼마면 되겠어? 10부터 시작하겠다. 맞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10분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근두근 내는데요. 끝나고 하자.